파트 2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네.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도 지금도 네. 100배 가고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만한 또 주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아닐까 싶고요. 안녕하세요.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며 또 이주택입니다. 저는 러커스 러스쿨의 교수고요. 저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에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 교수고요. 국제거래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IMF 때부터 하셨으면 네.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 거의 한 25년 전인가요? 그러면 이게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이렇게 넓게 보시게 되잖아요, 산업을. 예. 그런 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외무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무고시를 공부하면은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국제경제학하고 경제학 공부를 많이 했고요. 뭐 학교에서도 수업을 많이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학원에서도 많이 듣고 하면서 예, 조금 이렇게 주식 투자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IMF 때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4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9세 때 미국에 넘어가셔가지고 예.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 투자도 하시고 종sun 교수까지 되시고 예. 그러면은 미국 가시기 전에도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때 외무고시 준비할 때가 그때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고 대학원 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많이 손해도 봤고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저의 모든 주식이 반토막 이상 나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삼성전자랑 포항제철까지 팔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나중에 삼성전자가 100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100배요? 예, 10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학 생활 동안 참 힘들고 돈도 없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팔았을까? 그러면은 예. 우선 그 대학교 4학년 때 예. 주식 투자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일단은 같이 공부를 하던 형들하고 네, 휴게소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 친구가 중요해요, 역시. 예, 어떤 선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SK텔레콤 주식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얼만데? 그랬더니 10만 원이라 그래서 10만 원 있지, 나도 살 수 있다 그랬더니 기본이 10주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10주씩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딱 오기가 좀 돌면서 예, 그래서 나도 이제 주식을 해야겠다. 어차피 경제 공부도 했고 뭐 거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신문도 좀 읽고 하면서 해보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압구정동에 신한증권에 가가지고 계좌를 열고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약간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도 좀 많지 않았나요? 예, 그때 신한증권에 가보시면 알았겠지만은 그때는 이 HTS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객장에 앉아가지고 전광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맞아요. 가격이 움직이면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거 보면서 종이에다가 막 써가지고 막 매수 매도 막 하고 그런 식이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경주마 이렇게 도박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CD 같은 게 있어서 깔아가지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조금 뭐 두렵기도 하고, 예, 또 모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신한증권이 1,000원이었는데, 운 좋게 이제 제가 이용하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면 주식시장이 다 망해도 이 회사만큼은 안 망하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샀는데, 30배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30배요? 예, 그래서 3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현대증권도 2,000원 정도였는데 한 4만 원 넘어서 올라가고 삼성증권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1, 2년 내로 그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와. 아주 짧은 시기에 주식시장이 그때 코스피가 300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그게 회복이 되니까 증권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떨어지면 증권주를 먼저 사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예, 그때 큰 수익을 냈는데 그게 저한테 독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이제 팔고 저의 생활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어. 한번 또 수익을 내니까 그러니까 꼭 카지노에 가서 참 딴 사람들이 계속 카지노 가는 거랑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계속 했는데 상업은행을 샀습니다. 그때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5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샀는데 그게 감자가 되면서 또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한투자신탁이라고 그 당시에 제2종합금융회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걸 또 샀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돈을 또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굉장히 많이 날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막 이렇게 또 뭐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딱 넘어갔는데 코스닥에서 대양 ESC를 딱 샀는데 그 MC 스퀘어 아시죠? 네. 예, 그 회사가 대양 ESC인데 거기 샀는데 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수익을 많이 냈고 그때 당시에는 뭐 새로운 기술, 다음 뭐 이런 것들 막 상한가를 막 일주일씩 막 치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닷컴의 버블이 막 형성되던 그런 시기인데 아무도 그게 닷컴 버블인지 몰랐죠. 그래서 저희도 막 일단은 막 불이 붙으니까 인터넷도 뭐 그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95년부터 월드와이드 웹 뭐 이런 거 개발되면서 뭐 인터넷으로 한다는 거는 다 좋아 보이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코스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주식을 샀죠. 예.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는데 2001년이 넘어가면서 한 6개월 정도 논문을 써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석사 준비를 하면서 석사 논문을 준비했는데 6개월 동안 주식을 안 쳐다봤죠.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래서 버블이 그때 터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주식이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그 4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삼성전자하고 포항제철 사가지고 큰 주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냥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제 유학을 나가는데 굳이 뭐 주식을 계속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유학 가서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되니까 주식은 접자. 그때까지 많이 하던 스타크래프트도 접자. 오락도 다 접고 주식도 접고 예, 새 출발 하려고 갔는데 삼성전자가 100배 올랐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이었나요? 뭐 그렇죠. 예. 와, 근데 그게 100배를 가요? 예, 누구나 알고 있던 주식이 삼성전자였고 뭐 포항제철이었고 뭐 그 정도 뭐 현대 뭐 이런 것만 들고 있어도 뭐 안전하다는 생각을 좀 했죠. 워낙에 그때 코스닥이 막 5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졌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가 왜 팔았냐면 안 올라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그때 안 올랐어요. IMF 때부터 3만 원대였는데 제가 유학 나올 때까지 거의 안 올랐어요. 예,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의 3만 원대 그대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들고 있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유학 나오고 보니까 막 반도체가 막 활성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지금 50대 1로 분할하기 이전 가격이거든요. 네. 아무튼 그게 엄청나게 올라있더라고요. 몇백만 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학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네. 돈을 다 써버리고 그때 환율도 한 800원, 900원대에서 1,300원까지 막 올라갔었고 힘드셨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사실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빚도 내시고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생활비로 환율 빼고 집값 내고 하니까 뭐 한 100불, 200불밖에 안 남는 거예요.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것도 법대를 딱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부모님도 보내주실 돈도 없고 저도 직장을 구했는데 또 이민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잘리고 예, 그래서 좀 1년 반 정도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계속 돌아보면서 삼성전자 들고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한증권 30배 올랐고 거기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대양ES에서 3배 하면은 90배잖아요 벌써. 그러면 정말 큰 돈이 됐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굳이 가만히 냅두지 말고 잘 팔아가지고 수익을 냈으면은 그 돈으로 그냥 어디 고속버스 터미널 그때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떨어졌었어요. IMF 이후에 아파트를 하나 살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샀으면 또 유학하는 동안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또 살 수도 있어. 음, 후회, 예, 유학 가서 후회 되게 많이 했죠. 네. 그러면 예. 그 이제 파트 2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그 삼성전자랑 예.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서도 지금도 뭐 예. 100배 가고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고 이미 2015년부터 그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컴퓨팅부터 해서 이제 드론이라든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뭐 바이오텍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무르익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2015년부터 벌써 한 10년 후인 2025년 뭐 이 정도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익을 또 내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빅텍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총을 전 세계적으로 시총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저희 기업들도 좀 열심히 하면은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거의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막 전망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램은 이미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뭐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TSMC라는 엄청난 경쟁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총은 이미 이제 많이 커졌고 우리나라 1위가 됐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과연 2배, 3배를 갈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덩치가 큰 공룡이 된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 반도체 기업을 조금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는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같은 것도 보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지 미국의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고 있고 거기다 파운드리 쪽도 좀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단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PC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C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PC라는 것이 컴퓨터라는 것이 한번 사면은 한 3년 정도는 쓰잖아요. 그래서 3, 4년 정도 있으면은 또 그게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하고 핸드폰도 몇 년 쓰면은 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이클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순환 주식이지 한 뭐 계속해서 우하향하거나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당장은 수요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원자재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반도체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무엇을 하든지 쓰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PC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그게 또 원활하게 되다 보니까 재고가 조금 쌓이고 이제 이런 면이 조금 있는데 자,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PC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힘들어서 못 갖고 있겠다고 그 사이클 증폭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겠다 ETF를 그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는 일단 ETF를 들고 가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ETF를 사시게 되면은 그 ETF에 보통 몰빵을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ETF를 일부 비중을 뭐 한 10%나 20%로 유지를 하면서 그 ETF를 가져가면은 위험이 좀 분산되면서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약간 좀 힘들어요. 버티기가. 예, 정신적으로 되게 버티기가 힘든 게 너무 많은 종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정한 하나의 반도체 기업을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거를 들고 가면은 이 기업의 실적이 또 잘 나는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보다도 훨씬 더 시장을 이기듯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과 같이 PC 수요도 좀 적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너무 반도체에 집중하지 말고 반도체 이외의 것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도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쪽은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고 지금 매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핸드폰 예, 핸드폰을 따로 또 팔고 뭐 가전제품도 좀 팔고 이렇게 하면은 가치주와 성장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또 약간 ETF 성향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 쪽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좀 좋게 보시는 뭐 그 기업 언급은 좀 어려우실까요? 제 책에 네. 예, 다시 오는 기회 예, 네.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 새롭게 이번에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에 제가 한 25개 정도 종목을 제가 약간 추천하듯이 썼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반도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만한 또 주요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 중에서 저는 엔비디아를 예, 좀 엔비디아도 설명을 진짜 좀 많이 했습니다. 빠졌던데요. 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는데 네. 같은 주식도 언제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보고 그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적정 주가가 180불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125불 정도면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가치 투자자라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을 조금 더 조금씩이라도 줍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국내 주식은 별로 없으세요? 관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주식? 예, 제가 반도체 공학과의 교수님을 또 친구로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쪽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보더라고요. 물론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 회사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아마 삼성전자가 53,000원 정도까지 맞아요. 그때 잠깐 올라갔을 때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제가 또 계산을 따로 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위주로 조금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위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전략적 자산 배분 방식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또는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잘 나눠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 비중이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진 주식이 있으면 비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좀 덜 떨어진 주식은 비중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60대 40이었던 게 70대 30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중이 많이 높았던 그런 높아진 주식에서 한 10% 정도를 빼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조금 팔아가지고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미국에서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환차익을 좀 낼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올라간 그 주식을 이제 조금 팔고 예, 지금 예, 많이 떨어져 있고 예, 환율 차이까지 나는 예, 삼성전자를 사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일단 달러 가치는 연초 대비해서 16%나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 주식은 같은 손해가 나서도 16% 이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만큼 크게 좀 이득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